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 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고대사의 비밀이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오랫동안 마한사를 연구해 오신 고고학자 마한연구원의 이명진 원장님을 모시고 숨겨진 고대왕국 마한에 대한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진 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0일이죠. 예. 네, 마한 문화권이 포함된 역사문화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마한사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해오시면서 이게 이 또한 참 기쁜 일일 텐데 마한 역사특별법 무엇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까? 이 고대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네네. 문헌 기록에 나오는 첫 역사적 실체로부터 시작된 독립적인 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 뭐 신라 문화권, 백제 문화권, 가야 문화권은 잘 알려져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고대사에 대한 지견이 넓혀지면서 그동안 분명하지 않았던 지역의 역사적 실체가 드러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마한, 탐나까지 합해서 6개 문화권이 지정이 된 겁니다. 이제 마한 문화권은 백제 문화권에서 이제 독립돼서 이제 독자적인 문화가 인정된 셈이고, 고구려 문화권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이 이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에도 지금 고구려 관련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중원문화권이라고 했던 것이 고구려 문화권으로 역사적 실체를 분명히 해서 명시됐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마한 문화권도 백제와 구분되는 문화권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의 뿌리가 마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개 이 인식에 대해서는 갑자기 다가오는 분들도 시청자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백제 이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쭉 배워온 것이 이제 어른들도 이제 상식화돼 있는 건데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백제 문화권의 지역적인 특색 정도예요. 근데 그 연원을 따지고 가면은 상당히 깊습니다. 결국 이제 문헌 자료가 기준이 될 텐데, 저는 1145년에 김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삼국사기의 그 뿌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뿌리가 있습니까?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제 신라 봉기, 그리고 고구려 봉기, 백제 봉기가 있는데, 그 백제 봉기에도 온조왕 초기 기록에 보면은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 일행이 백제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마한의 도움을 받아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언급이 돼 있는데, 온조왕은 26년, 27년, 서기로는 8년하고 9년인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마한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한이 축멸됐다, 소멸됐다고 기록되고 끝납니다.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백제 초기에 이미 이제 병합이 된 지역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게 충분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그냥 처음 나왔던 견해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그 백제의 일부라는 거, 지역적 특성이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본격적으로 마한이 어떤 나라였는지 지금 고대사를 연구하시고 유물 유적을 오셨으니까 원장님, 마한이 먼저 어떻게 생겨난 나라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마한은 역사적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문헌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다만 첫 문헌 기록은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가지고 바다를 이용해서 마한으로 망명 오거든요. 마한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기록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중국 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기원전 195년경입니다. 따라서 기원전 200년경에 이미 마한이 있었다는 것은 입증이 되지만 그 마한이 언제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따라서 그 시작에 대해서는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겠는데 네. 준왕이 내려왔을 때의 마한 문화가 언제 시작된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은 네. 비파형 동검을 많이 연상을 합니다. 네, 사실은 그게 이제 기억나네요. 비파형 초기 동검. 네. 비파형 동검이 네. 청동기 문화의 핵심이었다가 기원전 3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세형 동검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뭐 잔줄무늬 거불이라든가 뭐 동령이라든가 굉장히 새로운 청동기 문화가 갑자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한의 출범은 그 시기하고 관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시기는 기원전 3세기 초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새로운 문화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궁금해지네요. 조금 더 권역을 넓히다 보면은 네. 바레만 북쪽의 연영 지역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네.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으로 이미 확인이 돼 가고 있지요. 네. 그런데 문헌 기록에 따르면 네. 고조선은 중국 전국시대 7웅 가운데 하나인 연나라 아직 진나라에 복속되기 전입니다. 네, 네. 연나라에서 진계라는 장군을 보내서 고조선을 쳐서 네. 고조선의 서쪽 땅을 확보하거든요. 이때 아마 고조선이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고 보는데 네. 그때 이제 평양으로 간 중심 세력도 있고 여기저기 또 유민들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일부가 그 청동 문화를 가진 고조선 유민의 일부가 아마 서해안 충남 아산 지역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마한의 출발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본다면은 기원전 3세기 초 네. 그 역사적 주체는 고조선의 디아스포라하고 관련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크게 그래서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마한의 원류와 그 위로 간다면 우리는 고조선이다. 고조선으로 연결이 된다. 저희 그 우리 영상 지역 중심이나 이걸 포함해서 예. 이쪽으로 오는데 그럼 그 지역이랄까요? 예, 세력 예.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마한의.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은 네. 이게 급속히 이게 주변으로 확장이 돼서 네. 결국 마한은 경기도, 충청도, 네.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걸쳐서 가장 큰 세력을 이룹니다. 중국 후한서나 삼국지에 보면은 마한은 54개 소국으로 구성돼 있고 네. 진한 12국, 변한 12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한 54개국이 가장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돼 있지는 않고 소국 중심으로 권역별 아마 중심들은 있었을 겁니다. 서로 어떤 연맹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아마 연맹에 가까운 우리 세력.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규모로 하면 거의 상당 부분 뭐 큰 영역이었던 것 같고 예. 아까 말씀 발해 디아스포라 말씀하셨고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그 황해를 끼고 전체적으로 비용으로도 넓게 마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기만에서부터 네. 여수만까지 예. 예, 굉장히 넓은 서남 해권을 네. 낀 지역들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 54개의 연맹체들의 국가라는 말씀인 거고 그러면 그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고대 국가의 기틀을 좀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삼국사기에 들어있겠죠. 네. 근데 김부식이 생각하는 고대 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혹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뺀 건데 네. 이제 백제를 비롯한 우리가 인정하는 고대 국가는 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였어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한 군데의 어떤 그 중심 세력으로 모이게 하는 그렇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예. 중앙 집권화된 네. 통합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었고 네. 마한의 경우는 개별 소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면서 나름대로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연맹과 같은 성격.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지방자치제가 아주 발전된 사회였다. 요즘 말을 하면 분권형 분권형 연맹체였다는 사회가 유지가 됐었죠. 우리는 고대 국가처럼 중앙 집권적인 국가만 또 김부식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봤을 거다 이런 얘기신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마음과 관련해 가장 논쟁적 이슈는 언제 멸망했느냐에 대한 겁니다. 백제 병합설도 있고 교수님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온주왕 26년, 27년 그러니까 서기 8년, 9년에 충멸됐다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신라봉기나 고구려 봉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마한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삼국사기 내부에서 이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서 마한의 소멸 시기를 잡는 것은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 서기에 연결시킬 만한 기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기사인데 신공왕 여왕입니다만 49년조를 보면은 일본 서기이기 때문에 그 주체를 신공왕 외로 보고 있는데 이 외가 한국에 와서 신라를 치고 가야를 치고 마한을 치고 마한 친미다리를 먼저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한 가운데 비리, 벽중, 포미지방 고사업이 스스로 항복을 해와요. 그래서 이거를 백제에 주는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서기 기록에 보면은 그 연대가 249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1959년에 이병도 박사께서 이 기록을 이용을 하되 그 정복전쟁의 주체는 외가 아니라 백제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은 두갑자 120년이 소급 적용됐기 때문에 120년을 더하면은 369년이고 이게 백제 건초광 24년의 일이다. 따라서 일본서기 기록을 토대로 해서 369년 백제 건초광 대 전남 지역 마지막 마한이 병합됐다. 이 견해를 내셨어요. 그 1959년의 일입니다. 이병도 사관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견해가 통설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60년에 걸쳐서 교과서의 우리가 저희 배우고 있고 소개 내용. 이거의 문제점은 뭡니까? 사실 고고학 자료를 보면은 더욱더 분명해지죠. 아까도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나주 반남이라든가 광주 뭐 월계동 장고분이라든가 이런 고분들이 백제와 구분되는 그런 독자적 세력의 존재를 입증함과 동시에 그 시기가 6세기 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전부터 고고학계에서는 백제하고 관계, 특히 이제 이 지역이 백제에 병합된 시기 문제에 있어서 기존 통설하고 다른 6세기 중엽설들을 내왔는데 중국 양직공도라는 게 있어요. 양직공도. 중국 남조의 그 중심 국가였던 양나라. 6세기 초 국가인데 521년에 백제의 무룡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백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전해주는데 다행히 중국 양나라에서는 그 사신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사신이 전해준 백제 사정을 요약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확인이 돼가지고 양직공도 새로운 이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2018년에 마한연구원에서 양직공도에 대해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직공도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521년에 양나라에 갔던 백제 사신의 구술 내용이 이제 체록된 건데 당시 백제는 22담로로 구성돼 있고 왕의 자제 종족이 다스린다. 유명한 얘기죠. 또한 백제 주변에는 방소국이 있는데 판파, 탁,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마련, 상기문, 하친마 등 부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521년에 백제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나라가 있어가지고 백제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중국에 가서 자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이 일부 있겠지만 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국가의 명들은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 가운데 지미, 마련, 하침나는 네. 마한이에요. 아. 그러니까 521년에 그런 마한이 백제 주변에 있었다면 전남 지역 외에는 존재할 다른 지역이 없습니다. 분명히 문헌 기록을 통해서 전남 지역에 그와 같은 마한 소국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521년 이후 한 530년경 백제에 복속됐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헌사학계에서도 많이 수용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521년경 이런 게 더 맞지 않냐.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다시 정리해 보면 예. 지금 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한 어떤 문헌 기록에 우리가 교육받아 왔고 예. 그랬는데 지금 문헌 기록도 중국의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또 일본의 기록 여러 가지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예. 이 부분도 또 연구 대상이고 앞으로 밝혀야 할 내용이다 말씀드렸고 예, 예, 예. 더불어 그런 이제 문헌 기록으로 우리가 보는 거 있지만 이 역사적 어떤 문헌 외에 역사적 현장, 예. 유물, 예. 이 마흔이 꽃피운 문화가 어느 정도인지 그 유물들을 통해서 오히려 과거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다. 만들어서 다 입증해 볼 수 있다 생각되는데 이것을 좀 어떤 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다. 역사적 유물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 앞으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아마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을 겁니다. 네. 이 지역 그 옹관을 비롯해서 네. 금동관 이런 것들이 이제 백제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고구려 신라 가야하고도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로 인해서 이 지역은 뭐 삼국사기 같은 또 일본서기 같은 문헌 자료를 보면 일찍이 백제에 병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토착 마한 전통 문화가 이어져 나오니까 백제 문화권으로 포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영산강 고대문화권입니다. 네. 국토개발 사업에서 영산강 고대문화권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역사적 실체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영산강 고대문화권이 존재한다면 한강 고대문화권, 금강 고대문화권, 네. 낙동강 고대문화권을 설정해도 하등의 문제될 게 없죠. 네. 근데 거기는 그런 용어가 없잖아요. 네. 그 지역은 이미 역사적 실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역사문화권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네. 이 지역은 네. 역사적 실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게 네. 영산강 고대문화권으로 했는데 그동안 영산강 고대문화권으로 인정받았던 모든 문화 요소들 이게 다 이제 마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거는 이제 옹관 네. 또 금동관 독자적인 금동관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네. 같은 시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분구 가족장 무덤 하나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가돼서 가족 공동묘지를 이루거든요. 예를 들면 네. 나주 보감리 3호부는 네. 42개 최소 네. 42개의 매장시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들이 추가장애에서 계속 한 무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여기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한 무덤 안에 가족들의 기록이 들어. 이거는 혈연을 기반으로 한 네. 공동체 의식이 남달랐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네. 그런 공동체 의식은 농경 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뭐 길이가 거의 한 3m에 달하고 무게만 해도 뭐 200kg, 300kg에 달하는 옹관을 네. 쓰는 거는 네. 그 옹관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수월치가 않아요. 요즘 도공들도 뭐 시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뭐 토기 주무르듯이 자연스럽게. 옹관을 만들어서 썼거든요. 네. 근데 같은 시기 다른 지역에서는 되게 목관을 씁니다. 나중에는 이제 석실로 바뀝니다만. 네, 네. 그래서 왜 간편한 목관을 쓰지 않고 굳이 그렇게 옹관을 만들어 쓰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도 네. 역시 이 같은 무덤 안에 계속해서 추가장되는 과정하고 관련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목관에 시신을 담아서 한번 묻으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추가장을 하니까 무덤을 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먼저 묻힌 목관이 부식되거나 주저앉거나 해서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목격을 했을 거라고 봐요. 당연히 네. 그 대안을 마련했겠죠. 그 대안이 온관입니다. 온관은 네. 흙을 빚어서만 구운 거기 때문에 네.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한 영구불변입니다. 세라믹입니다. 네. 네. 이거를 창안했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 유물들을 통해서 만의 국제적인 위상과 교류 이런 부분을 또 다시 또 상상해 보거나 증명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나 네. 고고학 자료로 보면은 네. 굉장히 넓은 이제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네. 특히 이제 네. 황해를 끼고 있는 서남해안이 만 권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바다를 건너서 중국, 네. 또 북쪽의 백제, 그리고 남쪽의 가야, 그리고 외, 심지어는 신라하고도 교류했던 여러 가지 물질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헌 기록을 보면은 이제 중국에 이제 마한이 사신을 보낸 기록이 많이 나와요. 네. 적게는 뭐 3개국, 네. 많게는 20개국 이런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듯이 네. 바다를 끼고 주변 지역과 교류했던 문헌 자료와 고고학 자료들이 있는데 네. 심지어는 동남아시아하고 관련된 자료들도 나옵니다. 유립 구스루 문제인데 네. 특히 중국어 기록을 보면은 마한의 특징을 구슬을 좋아해서 옷에 장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별도로 기록이 돼 있어요. 마한족. 마한 사람들이 구슬을 좋아해서 옷을 별도로 하고 있다. 금은보다도. 네. 그래서 마한 유적들은 발굴하면 의뢰이 나오는 게 구슬들이죠. 그런데 이 구슬들이 물론 마한이 자체 생산한 것도 있지만 금방 유리옥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산으로 추정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한으로 들어왔는지, 중국을 경유했는지, 네. 아니면은 뭐 직접 교섭을 했는지, 이건 앞으로 밝혀나가야 될 과제입니다만, 네. 그 교류에 있어서 핵심은 이제 상품의 교환, 물물 내지는 교환. 네. 뭐 교역 이런 네. 거겠고, 네. 그걸 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화폐입니다. 네. 당시 중국은 동전을 썼거든요. 근데 이 동전이 뭐 해남, 그리고 나주, 광주 복룡동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복룡동 토강묘에서는 한 50개 정도가 끈에 끼어가지고 한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자료들은 강과 바다를 낀 전남 지역이 해양 교류상의 요충지로서 아주 폭넓은 해양 교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정을 충분히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제 얘기로 넘어가면서 여쭈는 건데요. 그동안 그 고대 사회에서 소외됐던 만의 어떤 문화와 이상을 재조명한 일이 이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만 역사문화특별법 제정이 그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실 것 같은데 어떤 이것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어려움 속에서 네. 이번에 이제 많은 역사적 실체가 인정되고 네. 역사 문화권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 네.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 다행히 이제 이 지역이 백제하고 구분되는 독자적인 만 세력으로서 6세기 중엽까지 이어졌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한 거죠. 네. 그러나 뭐 역사적 사실 앞으로도 뭐 규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네. 또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지역 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백제의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만 문화의 주체로서 중요한 한 축을 이뤘다 하는 점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점이 이제 다행한 일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거는 1500년, 2000년 전 과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우리의 현실과 이어지는 거죠. 더구나 이제 이것이 국가 지원 사업 대상이 되면 네. 기존 신라,
백제 가야문화권하고 같은 베이스에서 기본적인 그 지원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네. 원동력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미래의 우리 지역사회 발전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또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遺産 지정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제 신라 그리고 고구려, 백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가야가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에 최종 보고서가 유네스코에 제출이 되면은 가을 회의를 거쳐서 늦어도 내후년쯤에는 확정이 될 겁니다. 네. 아마 많이들 기대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네, 네. 그렇다면 남은 게 이제 만인데 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흔히 얘기하는 게 OUV라고 표현되는 네. 아주 특별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게 이제 기본이고 네. 또 완전성이라든가 네. 또 진정성 네. 이런 게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지역민들에게 예. 또 마한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예. 또 호소하신다면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백제 일부로 생각했지만 네. 이제 독자적인 정치 고대 사회의 중심 지역으로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후손과 미래를 위해서 과거 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모든 지혜들을 모아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소외됐던 마한의 실체와 문화를 규명해보고 이번 역사문화특별법을 계기로 우리의 뿌리를 제대로 밝히기 위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마한연구원 이명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